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부 회의 때 좀 이거를 좀 대안으로 좀 내놓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시지 24년도 보니까 너무 가다하게 이제 예산을 추측을 해서 600억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책정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 운영에 좀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본 예산에는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그 세입 예산의 추측을 좀 어떤 그 실질적으로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대안과 또한 거기에 따른 과다한 예상이 나오지 않고 그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납득은 가시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질인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면은 일반하게 세입 미수납이 5년 거를 쭉 보면은요,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늘었어요. 좀 줄어들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그 체납 기동 순찰 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선 처리할 경우 좀 결선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해서 결선 처리를 할 거는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1억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 미수납은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더 많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조금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국소관은 국소관은 아닌데, 아니지만 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예. 간부 회의 때 이런 것들도 논의를 네. 해서 한번 우리가 징수 미수납권에 담당 대해서 부서하고 예,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간부 회의 때 네네. 전체적으로 좀 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예, 예. 저희 성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문화국제국에 보면은 초과 달성이 6개가 있고 미달성이 2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초과 달성을 했고 또 미달성은 2개인데 어떤 것이 미달성을 해서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가는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 4개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성과 지표 3개는 달성이 됐고요. 네. 이제 성과 지표 1개가 이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성과 지표 미달성한 된 거는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 선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공모단체 선정이 저희가 계획은 이제 달성 목표는 95개 단체로 했는데 저희가 93개 단체만 선정이 돼서 미달성된 부분이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공모단체 선정할 때 그 2개 단체가 그 최근 1년간 실적이 좀 안 돼서 선정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달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의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100여 개의 공모 사업에서 한 4억 8, 9천인가요? 예산이 총?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달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실 때 두 개는 사업은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두 개가 선정이 돼서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저희가 그러죠? 이제 추가로 네네. 공모를 해서 이제 그 선정을 다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제 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게 이제 미리미리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모 단체 선정할 때도 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못할 그 시기에 포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좀 다시 추가 공모를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포기를 그럼 두 개를 했는데 네네. 그 절차 사항에 그 시간 타임을 놓쳤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두 개의 단체가 취소했을 때 그런 어떤 다음에 할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거는 네, 혹시 페널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페널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공모 단체 선정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제하나요? 네,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문화 예술가의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면 90 몇 개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3개 선정됐습니다. 93개 선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예산 집행이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잔액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가 네. 지금 그렇게 돼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제 순위표를 매겨서 선정을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300에서 이제 950까지의 그 예산이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차등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지를 해서 신청한 분들이 알 수 있게끔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하고 이제 이름 실명은 공개를 안 하지만 이제 평가의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3개에 대해서 순위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서 차등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건 안 아닌 하고요. 것이잖아요. 네, 선정된 왜냐하면 거는. 이제 네네. 신청을 어느 모 단체에서 했는데 예산액이 줄여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냥 통보만 해줬다는 얘기를 이제 민원을 제가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93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많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그거 예산 안에서 이제 네, 그 조정하다 차등 보니까. 조절을 하게 예, 될 예. 텐데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 평가나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삭감을 하고 통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평가 기준이나 차등 지원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600을 했는데 470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러한 것이 없고 내부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돼서 각 단체에 통보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토대로 해서 거의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제 그런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단체에서 그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나 이런 그 평가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개해서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성 있게 투명하게 네네. 해야지만이 그분들도 예, 예. 납득이 가고 예산 안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천파만파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퍼지다 보면은
오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네네.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공지해서 예, 예.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네. 네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죠? 그 미초가 미달성된 것이 어떤 거죠? 그 체육시설 안전 점검률이 이제 부족해서 미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체육하고 그 수영장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점검한 한 다음에 시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율이 좀 낮아서 미달성된 건데요. 이것도 점차 개선해서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좀 지정하도록 해서 공고를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해서 미달성으로 나왔다는 이게 말씀입니까? 독촉을 해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현재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분명하게 좀 지표를 세우고 통보를 안 한다 이럴 때는 그 미달성이 없고 더군다나 그 안전에 대한 점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미달성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건데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술 전시실 이제 국제교류재단의 이제 다목적실에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지금 이제 4억을 세우고 4억을 이제 명시이율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조금으로 9억을 신청해 놓고 13억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리고 또 먼저 앞서서 설계를 이제 하셨다고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네, 가설계안은 나왔고요. 가설계인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설계에는 이제 예산이 이제 안 들어간 예. 거네요. 예, 예. 그 처음에 예산안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4억을 세웠을 때는 그 4억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24년도에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보니 이것이 좀 합당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이 다목적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이제 한 13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요. 그렇죠. 이제 예, 예산 예, 이제 예. 견적서를 이제 뭐 네, 받아보실 네. 거 아니에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 재정이 어려우니 이제 특교세나 이제 도비 이제 특조금으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이제 4억이라는 거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조금이 이제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 4억이 그럼 10위가 아니었었나요? 특별 교부세입니다. 특별 교부세.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특별 교부세로 4억을 확보를 했고요. 근데 나머지 9억도 시비가 이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조금으로 이제 신청을 저희가 이제 2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2번 다 선정이 안 됐고 올해 이제 25년도 7월에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 부담으로 안 하고 특교세나 특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를 4억을 했을 때 그 해 특별교부금으로 4억에 대해서 이러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24년도에 편성받은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네. 이거를 같이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억을 23년도에 네네. 이제 그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23년도에는 편성이 어려웠고 그래서 24년도 본 예산에 이제 이 사업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에 특조금을 9억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2회에 걸쳐서 특조금을 요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12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이제 25년도로 이제 저희가 확보되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납득은 가는데 네네. 특별교부금을 4억을 받아서 그 해에 어느 때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특조금 9억을 신청을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또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진행 과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특조금 9억을 신청을 해서 한 번에 이 사업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받은 금액을 4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나와서 이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니까 특조금을 8억이든 9억이든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된다라는 게 어떤 절차가 아닌가 묻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특교세 4억 원 확보된 상태에서 네네.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추진하다가 만약에 특조금이 진짜 안 않으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우리 시 이제 재정 그렇게 되면 형편상 이제 시비 확보가 또 해야 어렵기 되니까. 때문에 네. 특조금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좀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 전시실을 그 답변하실 때 평택호 전시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 시내 쪽에도 그 미술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국제교류재단에다 이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평택호 전시실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를 해도 다 옵니다. 초창기 때는 접근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많은 발생 문화예술인들이 했고 시민들이 접근성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제 접근성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져져서 괜찮은데 이거를 굳이 13억을 들여서 다목적실에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고요. 또 접근성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북부 문화회관의 2층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실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가 미술관이 건립하기 이전에 이렇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다목적실로 쓰고 있고 거기에 미술 전시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미술 그 칸막이를 해서 충분하게 전시를 할 수 있고 다목적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해서 굳이 해야 할 있었나? 시급성도 아니고 시급성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우수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예회관에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전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제시한 민원을 제시한 곳이 어디인데 꼭 이렇게만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평택구 예술관은 이제 접근성보다는 이제 저희가 평택구 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이제 평택호 예술관이 예술관이 예, 예. 철거가 된다고요? 네네, 그럼 철거 철거가 계획으로. 언제쯤 예정인가요? 그거는 내년도 26년도 정도 말에 이제 철거 계획이 있어서요. 26년도 철거 계획이지만 철거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26년도에 그럼 철거가 되는 네, 겁니까? 예, 예. 확실하게 그래서 내년에? 저희 대체 공간이 이제 미술협회나 사진작가 협회에서 그 전시 공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아니, 철거가 확실하게 된다면 이제 예, 납득이 예, 가고 예, 이해가 철거- 갑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모를까. 예, 예,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교우재단보다도 접근성은 북부문예관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럼 그곳을 미술 전시실로 사용을 하면은 13억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이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대관이 연에 한 19회에서 44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북부문예관의 전시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아니요. 얘기인가요? 여기 국제교류제는? 예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건립이나 이런 비용은 좀 힘드니까 이제 활용이 좀 안 되는 우리 공공 시설을 좀 이용을 해서 그 이런 전시실을 조성하게 무슨 됐다는. 얘기인지 이해는 가거든요. 네네. 이해는 예, 예, 가는데 예. 다목적실에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의 공간을 여러 가지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네, 답변을 네, 네. 이제 말씀해 예, 예, 예.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굳이 전시실 공간로 13억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그 예술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칸막이로 해서 부족하다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 말고도 북부문예관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 날짜도 보면은 이제 거의 많이 대체적으로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봄 가을에 전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2층 전시실이기 때문에 그 BF 인증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예관의 북부 문예관의 활동 방안도 이제 그 용역을 했었고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었고 용역을 했을 때 타당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와 있고 그 설계비가 3억 5천에서 나왔을 때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요. 올렸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은 문화예술 향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급성인데. 그럼 동등하게 모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이 북부문예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이제 예산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 세금을 효율성 있게 모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편협된 게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권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북부문예회관에 예산을 13억 들이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목적실로 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전 의원은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의 이제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좀 그런 걸 배려를 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이 지금 송탄 다목적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은 저희가 지금 전시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족한 전시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시실을 부족하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북부 문예회관을 활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북부 문예관도 이제 저희도 활성화하고 여기도 이제 전시실 좀 확충을 좀 부족하다고 지금 하니까 그리고 좀 이러한 이해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는 의미에서는 이제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네네. 드려야지 되는 거고요. 그 엘리베이터 건도 이제 좀 조속히 해야지 된다. 좀 모두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행정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은 들었지만 그 체육진흥회에서 이제 파크골프 부지 조성에 있어서 물품 구입부로 통계목의 시설비로 해서 이제 물품 구입부로 해서 이제 3,800만 원이 이제 그 지출이 됐어요. 그 시설비 안에는 물론 뭐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부 내역을 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야지만 이게 시설비로서의 통계목이 맞는지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그 물품 구입 3,800에 대한 그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지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3,800인데요. 시설에 네네. 반드시 좀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이제 그 연습장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인조잔디 물품에서 1,400 정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파라솔 구입도 저희들이 1,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바닥판하고 그 출입 계단을 약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골프채, 또 연습장이죠. 반드시 써야 될 골프채하고 공을 저희들이 그 일부 한 200 정도 구입을 한 건입니다. 그럼 이걸 물품 구입비로의 통계목의 지침에 의해서 맞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골프 공 자체는 물품이죠. 나머지는 다 시설비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100%는 그 시설비는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한 일부분은 이제 근데 물품이긴 하지만은 그 시설에서 항상 유지돼야 될 그 골프채하고 공이기 때문에 개인기 아니라 그래서 그 거기에 골프 200 공 정도. 같은 경우는 소모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물품 구입비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그 생각하고 있는 시설비에서 건가요? 약 몇 프로는 제가 정확하게 프로스테이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물품을 약간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통계목에 맞도록 예산을 설정해서 맞도록 이제 예산을 지출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물품 구입비에서 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이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주셔서 네,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보면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그 분명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뤄주시고 그 옆에 그러한 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항목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그 납득이 가고 또한 질의도 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122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이 있는데요.
예산이 한 600 정도가 이제 남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건지,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것과 서로 조율을 하고 전년도 거하고 전부 다 비교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대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비단 이 사례를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묻는 겁니다. 예, 저희 예산이 8천만 원 중에서 집행률은 92.5%입니다. 여기 보면 가지수가 이 항목에 나가는 게 물론 종목도 또한 전체적으로 한 17개 종목이 되고, 출전비 개체비로 해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딱 예, 그 예. 두 종목으로. 네네. 근데 거기 보면 단체부이라든가 또 물품 제작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운동하면서 물이라든가 생수 구입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맞췄는데요. 그래도 92.5% 정도. 예산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 집행을 이제 90% 이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출제나 개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8천만 원에 대한 통계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구별돼서 이걸 실질적으로 그 통계목에 맞춰서 이 예산에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걸로 보면 이제 그냥 통으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조비를 해가지고 출전비 개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한 건 좀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통계목에 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예산을 해서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내역 설명에 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 내역 설명 안에 그냥 통으로 그냥 묶어져 버렸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상반기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좀 촘촘하게 그 옆에다 해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 마무리를 앞서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226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 분석에 보시면은 전년 대비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96에서 9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공모 지원단체 실적 및 사업 내용 부족으로 선정 단체 수가 93건에서 90건으로 감소하여 선정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지금 24년 달성 성과 보시면은 실적이 93건이 정확한 겁니까? 90건이 정확한 겁니까? 네, 의원님 93건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예, 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오타가 난 거예요? 원인 분석에 네. 예, 93건에서 90건이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230페이지 보시면은 박물관 관련 포럼 개최 건수가 24년
목표가 8건수에서 실적이 14건, 달성률 175%. 근데 23년 달성 성과가 0입니다.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신규 지표로 해서 23년도에는 실제로는 했지만 지표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의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표는 23년도 성과가 없습니다. 아니 23년에 했는데 네, 지표는 신규 지표라 24년도 거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 박물관 포럼 언제부터 했는지 22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22년 9월부터 했죠. 예, 예. 그럼 지금까지 총 14번 하셨다는 거예요? 아 24년까지? 24년도만 14건을 했고요. 네. 예, 22년도에는 이제 4회를 했고 23년도에는 13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표는 23년도에 이게 성과에 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신규 지표로 예, 예. 집어넣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쪽에 243페이지 보시면은 그 한국 소리터 및 내리 캠핑장 운영 실적이에요. 23년에는 달성률이 160% 나왔고요. 목표는 5에 실적은 8. 24년은 왜 3으로 줄어들었죠? 설명 좀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때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이용 인원을 늘리겠다 해서 이제 달성을 했던 건데 이제 24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소리터라든지 내리 캠핑장 이런 데가 좀 쉽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실적을 전년 대비 3% 정도 더 이용 인원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이제 좀 작게 조금 내리 캠핑장이 이용 인원이 없었다고요? 전년보다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23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랑 좀 겹쳐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4년도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이런 타이밍인데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많이는 아니고요. 23년도에는 내리가 이제 14,866명이 이용을 했는데 24년도에는 14,352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실적을 조금 줄여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3년 그러면은 23년 그 결산 네. 결산 금액보다 24년도 예결산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이 내리 캠핑장 운영하는 데 그거는 쓰인 이제 예산이요. 조세 부가가치세 때문에 추경에 세운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투입되었는데 목표치는 낮게 잡은 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이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는 목표치 달성은 해야 되니까 낮게 잡은 거일 거고 이거나 아니면은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용객이 적은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렇죠? 과장님. 네. 24년도에는 1억 7,092만 7천 원이 부가가치세를 추경에 세운 사항.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조금 눈 가리기식의 성과 보고가 좀 매년마다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부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내리 캠핑장 운영의 23년도 결산이 4억 4천이고 24년도 예산이 6억 3천인데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더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인 분석 잘 하셔가지고 성과 보고서에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소리터도 마찬가지로 23년 결산이 7억 1,400인데 24년 예산이 8억 8,600이에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시설 보수만 만약에 했다고 변명하시기에는 그럼 시설 보수를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 파악하셔가지고요, 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안전점검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체육 시설업은 수영장을 제외하고서는 자체 대표자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사항이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통보를 시에다가 안 해서 이런 게 좀 저조했는데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시설업 점검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안전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시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국제국이 그래도 그 결산에서 보면은 뭐 이행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부서에서도 2월 예산 최소화하시는데 또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나 장기적인 계획이나 연도별 목표 설정하실 때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